안녕하세요. 빅고 선생님입니다. 지금부터 기초문법 함수 인내숲 1단계 다시 1을 함께 해결해 보겠습니다. 먼저 문제를 이해해 보겠습니다. 그림을 보게 되면은 지금 주황버섯 한 마리가 나무 계단을 열심히 오르고 있어요. 그리고 입력 설명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이 나무 계단의 개수 n이 주어집니다. 이 n은 1 이상 20 이하로 주어지고요.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이 주황버섯이 0층에서 계단을 오르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이 n층에 도달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. 자, 근데 버섯이 아무렇게나 뛸 수 있는 건 아니고요. 한 칸 혹은 두 칸 점프가 가능합니다. 예를 들어서 n이 3이라고 할 때 n이 3층이라고 했었을 때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? 자, 우선 첫 번째 점프에서 한 칸, 두 번째 점프에서 한 칸, 세 번째 점프에서 한 칸을 뛰게 되면 3층에 도달합니다. 자, 그리고 첫 번째 점프에서 한 칸, 두 번째 점프에서 두 칸을 뛰는 경우, 그리고 첫 번째 점프에서 두 칸, 두 번째 점프에서 한 칸을 뛰게 되면은 3층에 도달합니다. 이렇게 모든 경우의 수는 3이죠. 그 외의 경우의 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. 간혹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. 첫 번째 점프에서 두 칸, 그리고 두 번째 점프에서 두 칸 뛰어서 4층에 갑니다. 그리고 뒤로 한 칸 뛰게 되면은 3층에 도달하니까 이것도 경우의 수 하나가 추가된 거 아닌가요?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문제는 뒤로 뛰기는 불가능합니다. 뒤로 뛸 수 있다는 조건이 없죠. 네,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볼게요. 자, 우리는 이 함수를 이용해서 상태를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상태를 정의한다는 것은 함수의 매개변수에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만의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. 이렇게 나만의 의미를 부여해서 현재의 상태를 표현해 보는 건데요. 자, 그럼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. 매개변수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지, 그리고 이 매개변수는 몇 개가 필요할지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. 자,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뭐가 있을까요? 우선 현재 계단의 위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버섯이 계속 한 칸 혹은 두 칸씩 점프를 하는데 당연히 지금 내가 현재 몇 층에 있어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. 두 번째, 목표 계단의 위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. 한없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멈춰야 될 텐데 그러면은 내가 목표 계단의 위치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. 이거 말고 더 필요한 게 있을까요? 이 두 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될 것은 내가 이제 이렇게 두 가지 필요한 것들을 생각해 봤는데 이것을 함수의 매개변수로 표현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봐야 돼요. 현재 계단의 위치나 목표 계단의 위치는 수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개변수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걸 그럼 함수로 바꿔보도록 할게요. 함수의 이름을 f라고 하고요. 그리고 첫 번째 매개변수의 현재 계단의 위치, 두 번째 매개변수의 목표 계단의 위치를 넣어보도록 할게요. 네, 이 상태로는 프로그래밍을 할 수 없으니까 적절한 변수를 이용해서 이 상태를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. 현재 계단의 위치는 C, 목표 계단의 위치는 N. X, Y, A, B 원하는 것으로 표현하셔도 상관없습니다. 선생님 같은 경우는 C와 N으로 한번 표현해 봤고요. 자, 이렇게 현재 상태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함수를 정의했습니다. 자, 그럼 우리가 조금 고민해 봐야 될 것은 초기 상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. 초기 상태. 네, 이 문제에서 초기 상태는 무엇일까요? 그쵸? 계단을 하나도 오르지 않은 상태가 초기 상태가 되겠죠. 네, 즉 현재 계단의 위치인 매개변수 C가 0인 상태가 초기 상태가 될 거고요. 자, 그 다음에 목표 계단의 위치는 어떻게 될까요? 네, 이건 0층에 있거나 1층에 있거나 3층에 있거나 6층에 있거나 목표 계단의 위치는 변하지가 않죠. 그래서 이것은 n으로 그대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이렇게 상태를 정의했고요. 그리고 초기 상태를 우리가 한번 정의를 해봤습니다.
이런 아이디어를 토대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볼 수 있느냐. 자, 이렇게 초기 상태가 있으면은 다음 상태를 탐색해 볼 수가 있습니다. 초기 상태에서 가능한 다음 상태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? 우선 초기 상태에서 계단을 한 칸 뛴 상태가 있겠죠. 자, 그럼 첫 번째 매개 변수가 1이 올라가야 될 거고요. 두 번째 매개 변수는 목표 계단의 위치이기 때문에 뭐 그대로 두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 다음 또 어떤 상태가 있을까요? 그쵸, 초기 상태에서 두 칸을 뛴 다음 상태가 있을 겁니다. 뭐 더 이상의 상태는 없을 것 같아요. 자, 그럼 이 두 상태에서 또 몇 가지 상태가 나올 수 있을까요? 그쵸, 네 가지 상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렇게 수행 작업을 이용해서 상태들을 탐색할 겁니다. 언제까지? 목표 상태를 찾을 때까지 탐색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. 그러면은 마지막에는 뭐 이러한 상태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을 텐데, 자, 우선 첫 번째 이런 상태를 만날 겁니다. 바로 목표 상태를 넘어가 버리는 상태. 이런 상태를 만날 수 있겠죠.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예를 들어서 아까 n이 3인 경우, 계단의 이 목표층이 3층인 경우 첫 번째 점프에서 2칸, 두 번째 점프에서 2칸을 뛰게 되면 4층에 도달을 합니다. 근데 뒤로 갈 수도 없고 다시 앞으로 뭐 한 칸 혹은 두 칸씩 뛴다고 해도 다시 n칸으로는 절대 갈 수가 없죠. 그래서 이렇게 목표 상태를 넘어가 버리게 되면은 바로 탐색을 종료시켜 버립니다. 네, 더 이상의 탐색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. 자, 그 다음에 첫 번째 매개 변수인 현재 계단의 위치가 n인 경우, 즉 첫 번째 매개 변수랑 두 번째 매개 변수가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일까요? 그쵸,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목표 계단층에 도달한 상태가 될 텐데요. 네, 목표 상태가 되었습니다. 이 경우에는 경우의 수 하나씩을 추가해 줍니다. 네, 이러한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이제 프로그래밍 코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. 코드에 사용된 변수와 배열 혹은 리스트 등등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. 네, 일단 여기에는 뭐 리스트 같은 것들은 사용되지 않았고요. 간단한 변수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첫 번째 ANS, 이 변수는 경우의 수를 저장하는 변수입니다. 우리가 목표 상태에 도달할 때마다 이 ANS에다가 계속 누적을 할 거예요. 자, 그 다음에 함수 fcn이 정의가 되어 있지요. 자, 이거는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계단 오르기 상태를 정의하는 함수입니다. 그리고 안에 두 개의 매개 변수가 있는데 c는 현재 계단의 위치, n은 목표 계단의 위치가 되겠죠. 자,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빈칸에 뭐가 들어갈지를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. 제가 이미 주석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. 샵 해서 샵으로 이제 주석 표시를 한 다음에 목표 상태, 탐색 종료, 그리고 다음 상태, 이렇게 세 개를 표시를 해놨는데 우선 첫 번째 목표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. 네, 목표 상태는 현재 위치가 n층인 상태입니다. 즉 이 현재 계단층 수를 의미하는 첫 번째 매개 변수인 c와 그리고 목표 계단의 층수인 두 번째 매개 변수인 n이 같은 상태를 의미하겠죠. 네, 그리고 목표 상태의 빈칸 앞쪽을 보시면은 if 조건문이 있네요. 만약에 어떤 상태면 될까요? 그쵸, c랑 n이 같은 상태라면은 목표 상태에 도달을 하는 거고, 이 경우 ANS 변수에 1을 누적을 시켜줍니다. 자, 그 다음 탐색 종료 상태에는 무엇이 들어갈까요? 그쵸, 이 탐색 종료라는 것은 현재 위치가, 현재 내 계단의 층수가 목표층을 넘어가 버린 상태가 되겠죠. 그러면 첫 번째 매개 변수인 c가 n보다 큰 상태가 될 테니까 탐색 종료의 빈칸은 c가 n보다 크다가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다음 상태에는 지금 빈칸이 두 개가 있는데요. 네,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다음 상태로 넘어가기 위해 할 수 있는 수행 작업 몇 가지가 있을까요? 두 가지가 있겠죠. 계단을 한 칸 혹은 두 칸 오르는 상태인데요. 자,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요? 그쵸,
첫 번째 매개 변수가 현재 계단층 수를 의미하니까 이 C가 1만큼 커지거나 혹은 C가 2만큼 커지는 경우가 있겠죠. 자, 그리고 두 번째 매개 변수는 목표 계단의 층수니까 그대로 가져가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은 빈칸에는 이런 값이 들어가면은 적절할 것 같습니다. 네, 뭐 C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. C 언어도 목표 상태를 보게 되면은 if문으로 지금 if문 뒤에 이제 빈칸이 들어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C와 N이 같은 경우 탐색 종료 같은 경우에는 C가 N보다 큰 경우 자 그리고 다음 상태 같은 경우는 C가 1만큼 커지고 N은 그대로 C가 2만큼 커지고 N은 그대로 이렇게 빈칸을 채우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배운 빈칸 챌린지를 한번 복습해보고요. 전체 코드를 작성하는 프로그래밍 챌린지도 도전해보세요. 지금까지 비코 선생님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